통합사회 예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와 같은 텍스트 정보 그리고 이와 같은 그래프 정보를 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앞에 3번 문제 풀 때 봤듯이 이와 같은 그래프 정보를 만나면 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3번 문제에서는 비교 대상이 무엇이고 기준값이 얼마다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그랬죠.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업종이 어떤 것이고 기준값은 얼마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 정보에 표시된 업종은 농립업 그리고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업종을 농립업으로 쓸 것이냐 제조업으로 쓸 것이냐 이것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에 따라서 기준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을 비교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명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업은 2차 산업이다 라는 명제 정확 판단하라면 맞습니다. 제조업은 2차 산업에 속하죠. 그런데 그 반대 명제 2차 산업은 제조업이다 그러면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제조업은 2차 산업에 속하지만 2차 산업은 제조업만 일컫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는 명제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에 속한다? 아닙니다. 서비스는 3차 산업에 속하죠. 그래서 이 명제 틀렸습니다. 실제 미국의 산업별 GDP 비중 통계표를 보겠습니다. 농업업 수립은 1차죠. 가스, 수도, 전기, 건설, 제조 이것은 2차에 속합니다. 광업은 분류에 따라서 1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2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3차죠. 이와 같은 실제 산업 분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통계 그래프는 농림어업을 비교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명제를 만들어서 물을 수 있겠죠. 농림어업은 1차 산업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차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정확하게는 바르지 않은 판단이죠. 그러나 여기서 확인했듯이 농립업은 1차이지만 1차를 농립업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업종으로 농립업을 두는 거죠. 자, 농립업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 경우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기준값은 5, 10, 20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그래프 특징 찾아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산점도라 그러죠. 산점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자, 산점도는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 그림은 차 중량과 연료 효율의 관계인데 차 중량이 가벼울수록 연료 효율은 높습니다. 반대로 차가 무거울수록 연료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에 이 산점도는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을까 아니면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을까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비교 대상은 농림어업입니다. 그렇다면 농림어업 비율이 낮으면 제조업 비율은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단순하게 농림어업과 제조의 관계만 살피면 쉽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문정보에서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 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이죠. 자, 3점도에는 산업화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이 텍스트 정보의 도시와 관련 내용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율 그리고 인구 증가율 같은 것이 충분히 지문에 들어있죠. 그런데 산업화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산업화 관련 정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필요하죠. 산업화는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 그러죠. 여하튼 개념이 있어야만 이 그래프 정보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필요하죠. 자, 이 분류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높습니다. 실제 OECD 통계에서도 3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평균 70%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후진국의 산업별 GDP 비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통계표는 미국이죠.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이와 같은 순으로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개도국은 2차, 3차, 1차, 후진국은 1차, 2차, 3차 이렇게 GDP를 구성하는 산업별 비중 크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들 GDP에서 각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지식 정보이죠. 그러면 이것을 문항의 지문 정보와 결합시켜서 보면 이제 A, B, C 이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낼 수 있죠. 자, 3점도에 찍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로 옮겼습니다. 전체 100에서 농립어업 비율을 빼면 2, 3차 산업 비율이 나오겠죠. 자, A국은 농립어업 비율이 9이고 한국은 2, B국은 1.5, C국은 21입니다. 자, 이 값을 바탕으로 이제 2, 3차 산업 비율이 이렇게 도출되죠. 산업화는 2, 3차 산업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라 그럽니다. 자, 지문의 텍스트 정보에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도시화 그 자체가 산업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화는 초기 가속화 종착의 과정을 거친다. 22년 기준 도시화율 비율을 보면 일본, 한국, 타이, 네팔 순이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 정보를 서로 합쳐서 A국, B국, C국을 정할 수 있죠. 22년도 기준 도시화율은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자, 도시화는 산업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은 결국은 산업화율이죠. 그래서 일본 가장 큰 값을 차지하는 2, 3차 비율 정할 수 있죠. 미국은 일본이고, 자, 한국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이죠. 그래서 A를 타이로 정할 수 있고 C를 네팔로 정할 수 있습니다.